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5단원 힘의 작용 1강 힘의 합력과 평형 시작하겠습니다. 1. 과학에서의 힘 영어로 force 첫 글자를 따서 힘은 F로 표현합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모양 변화도 주고 운동 상태 변화도 줍니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뉴턴은 과학자 이름 뉴턴의 첫 글자를 따서 라지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측정은 용수철 저울로 주로 하고 힘 센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 기억합시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모양 변화, 운동 상태 변화를 가져옵니다. 힘을 작용하면 1. 운동 상태 변화 2. 모양 변화 3.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운동 상태란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은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굴러오던 공이 바닥과의 마찰에 의해서 멈춥니다. 속력이 0이 된 거죠. 정지하면서 속력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B. 날아오는 야구공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킬 때 속도감이 있었는데 정지를 시켰죠. 속력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굴러가던 공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방향이 이리저리로 움직입니다. 방향이 변합니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도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운동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이 모양 변화, 변형을 모양 변화라고 합니다.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종이를 찢는 경우 전부 변형이 온 거죠. 모양 변화입니다. 3.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화하는 것. 구기 종목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입니다. 축구나 배구, 골프, 테니스, 야구 이런 것들은 구기 종목인데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입니다. 굴러오는 축구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차는 순간에 축구공이 약간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진 축구공이 다시 펴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골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골프채를 치고 나면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크기가 약간 쭈그러들었다가 변형된 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펴지면서 날아갑니다. 배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 서브를 할 때 손으로 공을 침과 동시에 배구공의 변형이 옵니다. 그게 다시 원래 상태로 펴지면서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테니스 라켓에 테니스 공이 부딪혔을 때 변형이 오고 모양 변화가 오고 펴지면서 다시 날아갑니다. 이렇게 구기 종목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한다라고 합니다. B.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 멈춘다. 자동차가 진행해 오다가 벽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자동차는 멈춥니다. 속력 변화, 즉 운동 상태 변화가 왔는데 자동차 앞부분은 부서져 버리죠. 모양 변화가 온 겁니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인데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도 변하고 속력이나 운동 방향, 모양이 변하고 변형이 오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힘의 표현, 힘을 표현할 때는 힘의 3요소를 사용합니다.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입니다. 표현할 때 힘은 화살표를 사용하는데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고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 힘의 작용점은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입니다. 화살표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의 시작점, 이것이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 이것이 힘의 크기,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3요소를 사용해서 힘을 표현합니다. 3. 나란한 힘의 합력과 평형 1. 힘의 합력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그것이 합력입니다. 힘의 효과는 힘의 합력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렇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합이 됩니다. 합력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2N과 3N이 작용했다고 합시다. N은 뉴턴이죠. 힘의 크기 2는 이 화살표 길이만큼, 3은 그것에 비교해서 3N. 힘의 합력은 두 힘의 합입니다. 2N, 3N을 합해서 5N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두 힘의 방향과 합력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쪽으로 화살표의 이 두 길이를 합친 것 5N.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 이것이 합력 F입니다. 그래서 합력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하나의 힘이 F1, 또 하나의 힘이 F2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면 합력 F는 크기가 이 두 힘의 합이 되겠습니다. F1 플러스 F2. 그리고 방향은 두 힘의 방향.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때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차가 되겠습니다.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거죠.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입니다. 두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2N,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력은 두 힘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3 큰 것에서 작은 것 2를 뺀 거죠. 합력의 크기는 1N입니다.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죠. 왼쪽으로 2N, 오른쪽으로 3N이니까 오른쪽으로 1N이 합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 합력은 두 힘의 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라는 뜻이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것. 이 경우는 F2 F1이 되겠죠.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합력이란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이것이 합력입니다. 지금 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힘 이상의 합력을 구할 때는 우선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는 이것의 합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1N에서 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2N, 4N이 작용하니까 합력은 두 힘의 크기 합이죠. 2 플러스 4, 6N입니다. 6N 크기 힘이 방향은 두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이것 두 개를 합친 길이 6N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두 힘의 방향. 또 하나의 힘이 더 작용했죠. 오른쪽으로 6N, 왼쪽으로 1N이죠. 오른쪽으로 두 힘의 합력은 6N이 나왔고 오른쪽으로 6N과 왼쪽으로 1N의 합력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차를 구하죠. 6 마이너스 1 해서 5N이 합력의 크기이고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오른쪽으로 5N이 이 세 힘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힘 이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일 때입니다. 힘의 합력이 0일 때는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라 했습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이것이 힘의 평형인데 합력이 0이기 때문이죠.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지 상태가 되겠죠. 평형을 이루는 경우는 모두 정지 상태라 해야 되겠습니다. 두 힘의 평형을 보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두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서로 반대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힘이 일직선상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나란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보면 두 힘이 일직선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때 두 힘은 평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축에 초록색 자석 B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바닥에 B가 고정되었죠. 다음 빨간 A 자석을 넣었습니다. 근데 A, B 자석이 이렇게 서로 붙지를 않고 A가 붕 떴습니다. 뜬 이유는 A와 B가 서로 미는 힘이 있어서 A가 밀린 거죠. 그럼 미는 힘에 의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중지해 버렸죠. 여기서 중지한 이유는 지금 B가 A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이 힘만큼 이 붉은 자석 A의 무게가 이만큼인 거죠. 무게란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무게입니다. 지구가 A를 아래로 당기는 힘, 이게 무게인데 이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이 0이죠. 그래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A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두 힘의 평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좀 더 보면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항상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라 해야 되고 이때 이 물체는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정지 상태가 되어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줄에 추가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줄 끝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추가 매달려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라는 말은 진동한다고 하지 않았고 정지 상태입니다. 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이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서 평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정지해 있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2. 줄다리기 줄을 양쪽에서 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죠. 이쪽에서도 당기고 이쪽에서도 서로 당기고 이 힘이 서로 같으면 움직이지 않죠. 합력이 0입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일직선상에서 작용했죠. 이때 평형을 이룹니다. 합력이 0입니다. 3.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 물체의 무게, 이것과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 이 두 힘이 서로 같은 거죠. 같아서 합력이 0인 거죠. 일직선 상에서 서로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은 0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정지 상태이죠. 놓여 있으니까 정지죠. 이 물체는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4. 물체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을 때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는 평형입니다. 평형을 이루면 힘의 합력은 0이고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힘은 평형을 이룹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다음에서 과학에서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 것을 체크하시오. 1. 굴러가던 공이 왼쪽으로 휘어졌다. 방향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이 작용한 경우죠. 그래서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2.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세게 쳐서 홈런이 되었다. 타자가 공을 친과 동시에 공이 변형이 오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펴지면서 멀리 날아가서 홈런이 되었습니다.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힘이 작용한 거죠. 3.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 가만히 있던 사과가 아래로 속력을 가지고 떨어졌죠. 속력 변화는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4.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얼음 고체 상태, 물 액체 상태, 열을 흡수해서 융해가 일어났습니다. 상태 변화입니다. 힘이 작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5. 활쉬위를 잡아당겨서 늘어났다. 활쉬위의 변형이 일어났죠. 모양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답 4. 2번 보기에서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경우입니다. 체크하시오. 보기 4개가 있습니다. 1. 배구공을 손으로 세게 쳐서 서브를 하였다. 구기 종목은 모두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굴러가던 공이 서서히 정지하였다. 속력 변화는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3.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여 찌그러지면서 정지하였다. 정지하여서 운동 상태는 변했고 찌그러졌죠. 자동차가 모양 변화도 생겼습니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모두 변하는 경우입니다. 3번도 정답입니다. 4. 비어있는 알루미늄 캔을 밟았더니 찌그러졌다. 모양 변화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변하는 것은 1번과 3번. 3번 10N과 20N의 힘이 1.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2. 반대 방향으로 서로 왼쪽 오른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힘의 합력을 구해봅시다. 1번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의 합이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10N과 20N의 합 30N 되겠습니다. 합력을 그려보면 두 힘의 방향이죠. 합력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래서 두 힘의 방향 20과 10 화살표 길이 합에다가 방향은 두 힘의 방향, 이것이 30N이죠. 2번
10N과 20N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차죠. 20과 10의 차, 20-10해서 10N입니다.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 두 힘 중에서 큰 힘은 이것이죠.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10N이죠. 이것이 합력 F, 10N입니다. 4번,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 정지해 있는 것은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않는 것을 체크하시오. 1. 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란하게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합력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2N, 4N 합력은 6이죠. 이 화살표 길이 합한 것이고 방향은 두 힘의 방향. 이것이 6N입니다. 왼쪽으로 6N 하나가 또 있죠. 세 힘이 작용했으니까 오른쪽으로 6N.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2번도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3N, 3N. 정지 상태, 평형을 이룹니다. 합력은 0입니다. 3번도 두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죠. 합력은 0이고 정지 상태입니다. 전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4번, 왼쪽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은 두 힘의 방향, 왼쪽 두 힘의 합력을 구해보면 2와 3의 합이니까 5N입니다. 왼쪽으로 5N이고 이것이 오른쪽으로 5N이니까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합력이 0이 되어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1, 2, 3, 4 모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5번, 두 힘의 평형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2N, 1N이 오른쪽으로, 합력은 2와 1의 합 3N, 방향은 두 힘의 방향, 크기가 3N입니다. 이 힘이 3N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4N입니다. 평형을 이루지 않네요. 합력은 4-3, 1N이 왼쪽으로 이것이 합력 F가 되겠습니다. 평형을 이루지 않고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힘을 1N만큼 가하게 되니까 정답 5. 5번, 다음은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을 이루는 족구를 나타낸 것이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합력의 크기가 0이고 두 힘은 평형을 이루고 정지 상태가 됩니다. 6번, 다음 중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경우가 아닌 것 체크하시오. 평형을 이루면 모두 정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책상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합력이 0이죠. 정지 상태, 평형입니다. 2. 추가 줄에 매달려 있다. 정지 상태죠. 평형입니다. 3. 정지해 있는 배에서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정지해 있는 배였는데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력이 생겼죠. 속력 변화가 났습니다. 즉 운동 상태 변화. 그리고 합력이 0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형을 이루는 경우가 아닙니다. 4. 탁자 위에 컵이 놓여 있을 때 컵이 놓여서 정지해 있죠. 평형을 이룹니다. 5. 책상을 두 사람이 마주보고 밀었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것은 평형이 아니죠. 정지 상태가 아니죠. 평형이 아닙니다. 정답 3, 5. 7번,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무엇이라 하는가? 합력입니다. 8번,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